예, 인트로를 마무리 짓고 네. 이제 두 번째 넘어왔는데 두 번째 설명이 좀 필요해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번, 2번, 3번 지금 적어놨잖아요. 그쵸? 네. 두 번째 파트는요. 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A안, B안, C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앤 머그는 버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듣는 대상에 따라서 그것이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뭐냐면은 한 잔의 여유라는 목적으로 쭉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대상에 따라 결국 강사분들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청중들의 입장에서 강의를 얼만큼 공감력 있게 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짜도 그 부분을 파트에 청중분들이 맡아서 조금씩 변형을 시키는 것 또한 능력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이크아웃 머그는 세 가지 대상에 따라서 A안, B안, C안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는 1번 어머님들이나 문화센터 회원 대상,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어머님들이나 회원님들 대상으로는 일단 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거나 좀 복잡하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인생을 살아오셨고 자신만의 인생관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는 대중적이고 공감력이 있는 콘텐츠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앤 머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왜 물어보냐. 넌 떠들어. 나는 너의 웃긴 모습을 보고 싶다. 넌 나의 광대일 뿐이야. 네. 그럼 저는 광대처럼 그냥 다 알려드려야 네.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테이크아웃 앤 머그죠? 어머님들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뒤에 뭐 붙이면 될까요? 그럼 어머님들이 조용히 이러고 팔짱 끼시다가 컵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어머님들. 역시 훌륭하십니다. 아무튼 테이크아웃 컵 앤 머그 컵.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어머님들 집에서 머그컵하고 테이크아웃 컵이 있으면 어떤 거 쓰세요? 커피 드실 때라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거의 대부분 나는 뭐 테이크아웃 잔을 많이 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제 팔짱을 끼시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떤 잔으로 드시고 싶으세요? 이러면 어머님들이 머그컵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물어보죠. 어머님들 왜 머그컵으로 안 드세요? 설거지가 귀찮아서. 따뜻 나온다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한번 테이크아웃 잔에서 이야기 해볼까요? 테이크아웃 잔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잡아보셨죠? 하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이거 잡는 거 어머님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컵홀더. 그렇죠. 그럼 칭찬해 주셔야 돼요. 어머니들한테는 칭찬이 즐겁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 컵홀더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이러면은 뭐 뜨거운 거 네. 이렇게 하라고. 맞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버리죠. 그쵸? 네. 환경이 좋아요? 나쁘죠. 나빠요. 사실 테이크아웃 잔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테이크아웃 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이제 상상력을 구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왜냐면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 생각해볼까요? 한 다음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자, 봐봐요. 테이크아웃 잔 언제 쓸까요? 집에서? 잘 안 써요. 밖에 나가서. 그쵸? 뭔가 빨리빨리 막 걸어다니는 그런 직장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희들은 테이크아웃 잔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테이크아웃 잔은 뭔가 직장인들의 고유물. 네. 실제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테이크 발음이 안 되네. 네. 테이크아웃. 네, 죄송합니다. 예, 원어민 발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테이크아웃 잔 가지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이미지들 이런 거 맞을 거예요. 맞나요? 라고 네. 물어보고 어머님한테 입장을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머그컵이 있고 테이크아웃 잔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테이크아웃 잔을 많이 써요. 맞죠? 네. 그쵸? 근데 이게 좋아요? 테이크아웃 잔을 많이 쓰는 게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무조건 제가 지금 좀 말에 지금 4분밖에 안 됐으니까 설득을 못 시켰는데 무조건 맞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님들 상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 한 가지인데 네. 이게 좀 설명을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딱딱딱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맞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설득을 시킨다기보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맞는 것 같아 라고 넘어오시게 되고 어른들 입장한테 근데 중간중간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맞다고 할 때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네네. 정말 짱이라고 짱짱 어머니예요. 너무 멋있으세요. 막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네. 컵의 비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잔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뭔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좀 더 쉽게. 테이크아웃장 같은 이미지는 무엇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잔 한번 보세요. 이 느낌이 어떠세요? 이 느낌이 뭔가 막 되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님 여쭤볼게요. 어머님들 집에 잔 많으시죠? 그러면 찻잔 많으시죠? 네. 맞아요. 찻잔 사죠? 맞아요. 찻잔 비싸죠? 네. 맞아요. 왜 비싼 거 사요? 이쁘니까. 이거 이뻐요? 아니요, 안 이뻐요. 맞아요. 실제로 테이크아웃 같은 커뮤니케이션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형식적이에요. 이게 느낌이 좀 부드러워요? 아니요. 딱딱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아세요, 어머님들? 막 사람 다 똑같다. 대중적이다. 네네. 그런 말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회계성. 그렇죠. 여기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네. 저희 이 테이크아웃장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획일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획일화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쵸? 네.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 하면 좋냐면은, 저희들이 한번 어머님들이나 아니면은 어머님들 마시고 이제 문화센터에 계시는 네. 주부들 분들한테 남편분 이야기 좀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입장이 물론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주말에 오시면 뭐 하시냐고요. 굉장히 딱딱하지 않아요? 네? 하루만 반복하고? 네. 좋아 보입니까?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왜 그거 아세요? 이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 네. 아침 드라마나 요새는 뭐가 유행이죠? 금사월? 네네. 금사월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금사월 왜 좋아하세요? 막 어머니들 웃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금사월 이야기 하시면서 야 거기 내 백진이 얼마나 네. 이뻐요. 왜 그게 저가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어머님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주셔야 되냐면은 드라마가 왜 어머님들한테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왜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어머님들 막 그런 막 미니 드라마나 젊은 사람들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근데 연속 주말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 다른 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연기가 과장돼 있어요. 아세요? 굉장히 연기가 이렇게 막 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이런 연기를 하는 거 좋아한다고요. 자극적이고 뭔가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테이크아웃 단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획일화가 돼 있어서 재미가 없어요,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테이크아웃 장 같은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돼요? 아니요. 안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쉽게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냥 이 드라마라든지 딱딱한 일상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주시고 어머님들이 싫어하는 것을 테이크아웃장에 비유를 해주신 다음에 네. 이제 머그컵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머그컵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야죠. 네. 머그컵은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제가 이게 좀 심플한 네. 디자인 갖고 왔는데 너무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죠. 그쵸? 네네.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너무 좋아요. 네. 그쵸? 저는 머그컵 같은 커뮤니케이션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일단 얘기해 주실 겁니다.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얘기 안 하고 또 팔짱 끼고 계시다. 그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머님들 머그컵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솔직히 반성하셔야 돼요. 왜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머그컵 왜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싫어한다 그랬죠?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 테이크아웃 커뮤니케이션 특징 볼까요? 저희가 책임을 안 지거든요. 딱 나와야죠. 네. 그렇죠. 저희 책임 안 지거든요. 그냥 했던 말 반복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기서 뭘 이야기해 주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머그컵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설거지가 귀찮다. 책임을 지기 싫다. 그래서 안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스트레스냐면은 여기 제가 사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가족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테이크아웃 같은 커뮤니케이션, 형식적이고 획일화된 대화를 하려고 하시면요. 어머님들은 스트레스가 더 쌓이세요. 생각해보세요. 가족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귀찮고 설거지하기 귀찮고 책임지기 싫다고 해서 머그컵 같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 따뜻하고 개성 있고 자신만의 뭔가가 아니라 다른 어머님들과 똑같은 말, 다른 주부들과 똑같은 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과 패턴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테이크아웃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과 똑같아요. 근데 왜 머그컵 같은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냐면요. 이건요. 머그컵은요. 자, 아까 전에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걸 뭐라 그랬죠? 컵 홀더요. 그쵸? 네. 이건 뭔지 아세요? 손잡이. 손잡이죠. 네. 손잡이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요? 모습이? 둥글게. 그쵸. 둥글게 생겼어요. 저는 이 손잡이가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잡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거를 하나씩 이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머그컵 보시면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도 있고 어떤 이미지냐 이런 느낌이겠죠? 사실 제가 좀 예를 잘못 든 것 같은데 네. 그냥 귀찮았어요. 사례대 제시라고 써있잖아요. 이거 뭔 소리냐면은 많은 사진들을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제 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제 가족 사진. 아. 근데 제 얼굴을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이거 좀 그러니까 대충 썼는데 지금 계시는 것처럼 친한 사람들끼리 머그컵 들고 있는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은 머그컵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획일화된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거를 무너뜨리고 부셔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네, 굉장히 BGM이 들렸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부셔뜨릴 수 있는 것은 머그컵 같은 따뜻한 커뮤니케이션, 개성이 있고 손잡이도 있고 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쉽죠? 네. 굉장히 쉬워요. 이 PPT는 이거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그냥 이것만 하나 해주시고요. 네? 이거 한 장 써주시고 이거 써주신다. 이 머그컵 써주신 다음에 이 사진 써주시고 바로 넘어가셔서 이거 써주시고 끝내셔도 돼요. 그럼 PPT 5장이면은 시간을 2-30분을 끌 수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왜 지금 A안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잘 봐요. 강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30분 있으면 설명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셔야 되고요. 25분을 수다를 떠셔야 돼요. A안이. 이해가세요? 네네. 그래야지만 이끌 수가 있어요. 저희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한 가지의 모인 곳에서 강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3달 정도.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네. 첫 번째로 이론으로 잡아 끄시면 안 되고요. 패턴을 어떻게 정하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1번으로는 먼저 어머님들에 대한 드라마 아니면은 집안 이야기를 네. 해서 좀 가까워지시고 그 다음에 이론 살짝 2분에서 3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셔야 돼요. 네, 그 중에 특히 어머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특출나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띄워주시고 그분이 다 분위기를 주도해 가실 겁니다. 마지막에 결과를 연결고리로 잡는 거예요. 지금 본 PPT가 무슨 느낌이냐면은 띄엄띄엄 있다라는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네. 그래야 돼요. 그냥 띄엄띄엄 있다가 어머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어머님과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알아서 강의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거 존중해요.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의 100%가 있으면요. 제가 해줘야 되는 것은 약 1할. 90%는 A 안에서 있어서 어머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좀 띄엄띄엄하게 짜놓으시고요. 이런 글씨를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글씨를 써버리면은 딱 고정이 되잖아. 네. 이 사진을 쓰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PT를 짜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뭐 여기 계시는 청중분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안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안은 누구죠? 청소년이었네? 네네. 네,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